몇 박 며칠 밤을 새며 작성한 보고서 이제 보고만 하면 끝이다 생각했는데 퇴짜 받는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 퇴짜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파악해보고 효과적으로 보고하는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보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남들이 쉽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의 보고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보고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잘하는 보고는 어떤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게 항상 잘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실패하고 나면 다음에 또 하고 싶지 않고 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누구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보고가 왜 중요하냐면요. 애써서 만들어 놓고 안 팔 거예요. 나를 홍보하고 나를 팔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보고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요. 그래서 보고를 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요. 보고자는 보고를 통해서 실무자의 세상을 보게 되고요. 실무자들은 보고를 통해서 또 상사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사와 실무자를 다시 한번 또 그런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보고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사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받은 보고가 만족스럽습니까?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와 같이 90%가 불만족이라고 나온 거예요. 왜? 그냥 시간 너무 바쁜데 바쁜 와중에 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계속 순차적으로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런 말을 나오게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서 그냥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건 불만족스럽다. 보고자 중심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고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이상적인 보고나 또 기한 타이밍에 안 맞는 그런 보고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구체적인 또 객관적인 사실도 없이 자기의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만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상사들의 대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고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은 이미 다 했는데 막상 보고하는 것이 꺼려져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을 보면요. 1대1로 상사 만나는 게 너무 두렵다. 눈도 못 마주치겠다. 말하면 막 말이 떨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본인이 어떤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평소에 그런 관계를 또 유지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하는 보고고 어떻게 하면 못하는 보고인지 이 차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고받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사고와 인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보고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잘하는 보고와 못하는 보고의 차이를 모른다고 했는데 이 잘하는 보고와 못하는 보고의 차이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에 대한 고려예요. 보고받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 보고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든 그 자리만 그냥 빨리 보고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내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고요.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보고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급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보다 본인 보고하는 게 우선이야. 이런 것도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고요. 내용을 조금 간소화하고 구조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보고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 5분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상사가 너무 급하니까 2분만 해, 1분만 해 하도 내가 핵심을 쭉 얘기할 수 있도록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잘하는 보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받는 사람과 보고하는 사람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고받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핵심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결론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명확하게 이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끝나서 결과 보고 띡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보고를 원하는데 이 중간 보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보고하는 사람은 뭐를 가장 중요시 여기냐 했더니 이 보고하는 상황에 대한, 이 보고자가 아니라 보고하는 상황에 대해서 빨리 잘 파악하는 게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여기 보시면 핵심 요약하고 구조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거의 5번째 이렇게 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보고자와 보고를 받는 사람의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고자 입장에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고를 잘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보고를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보고를 즐길 수 있을까? 자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요. 지금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보고를 실패하고 보고의 실패 원인을 모르는 사람, 본인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성공했어요. 알겠어. 오케이. 하고요. 승낙은 떨어졌지만 내가 뭘 잘했지? 성공의 원인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앞으로도 계속 보고가 두려울 여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보고를 즐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보고를 실패했어요. 그러나 실패한 원인을 알아.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하면 더 잘할 것인지 그걸 아는 분들은요. 앞으로 보고를 더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성공하고 성공의 원인을 아는 사람들도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보고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성공과 실패 여부가 아니라 성공, 실패 원인을 아는 거예요. 상사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앞으로 보고를 즐기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효과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흔들어라. 상사가 원하고 선호하는 것을 파악하는 건 필수예요. 약간 설명을 많이 붙여야 좋아하는 상사도 있고요. 또 정확하게 결론부터 이야기해야지 좋아하는 상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사의 유형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상사와 보고자는 한 배를 탔어요. 친밀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는 완전 필수. 중간으로 계속 보고하셔야지 돼요. 서면 보고는 약간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구두 보고는 매일매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제목과 목차를 아예 상사와 같이 결정하고 만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상사의 말에 동조하고 공감을 자꾸 이끌어놔야 돼요. 어떤 부분에 계속 이슈를 원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 대화를 통해서 파악하고 상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면 또 이런 효과적인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스스로 동의하게 하라입니다. 질문으로 호기심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주어서 데이터와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사는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는 되는 경우는 이래서 어떻게 될 건데 하고 반론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보고자의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요. 한 번 더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반감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얼굴 빨개지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스스로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행동을 변화시키는 건데 상사를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주관식을 주면 답을 좀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고요. 이러한 대안이 1, 2, 3가 있습니다 하면 그 1, 2, 3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됐을 때 어떤 기대의 효과가 있고 상사에게는 어떠한 제한이 있고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대 이상인데 하고 상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면 상사의 기대를 훨씬 더 뛰어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보고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타임을 놓치지 않고 핵심을 빨리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문서의 양을 줄이고 문서 작성의 시간을 줄이셔야지 돼요. 결국 보고서도 발표 자료도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계가 사실은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요. 이런 평소에 대화가 많이 되고 타임을 잘 지킨다면 효과적인 보고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용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보고를 통해서 결정나니까 이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아셔야겠습니다. 상사와의 인식의 상황의 차이를 줄여서 상사의 스타일로 또 상사와 평소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보고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보고를 즐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